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3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은 현재 요소수 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돕는 게 친구라던 중국과 일본은 도와주기는커녕 이때다 싶었는지 한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각종 언론 매체들은 한국의 요소수 부족으로 논란이 일어나자 자국의 화학공업에 대한 자화자찬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연간 4개사가 91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쇼와전공, 닛산화학, 미쓰이전공, 우베응산 등이 생산하며 전혀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은 왜 일본에 손 벌리지 않는가? 이미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요소수 또한 일본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자면 노 재팬,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입하지 마. 한국이 잘하는 국산화로 하면 좋잖아. 그런데 바로 할 수 있겠어? 일본의 수출 관리 강화 때처럼 노차이나라든지 경제 침략이다라고 외치든지 다시는 중국에 지지 않는다 라든지 어째서 소리가 없는 거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한국을 폄하하기 바빠 보입니다. 더불어 중국도 일본 못지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수출 규제 조처에 따른 한국의 차량용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중국 매체들도 한국 매체를 적극 인용해 보도하는 등 사태 추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펑파이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차량용 요소 부족 사태에 처한 한국 정부가 며칠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요소 부족 사태가 번지면서 도소매 등 유통업은 물론 건설,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중국 누리꾼들의 관심도 커지면서 한때 관련 기사가 포털 사이트 바이두 뉴스 검색 순위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누리꾼들은 선진국인 한국이 요소수도 만들지 못하느냐거나 한국의 요소수 공급을 공급해주는 대가로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해달라고 하자고 썼습니다. 또 중국 SNS 웨이보에선 한국은 대부분의 제조업 원자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이 요소수 문제를 겪기 전까지 요소가 무엇인지 들어보지도 못했다. 중국이 한국의 물류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등의 조롱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재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를 연일 보도하며 자국의 위대함을 뽐내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을 깎아내리기에 바쁘지만 러시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소수 협조 요청에 차량용 요소수 남은 양을 러시아 대기업들과 협의해 대량으로 한국에 수출해주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중국과 무역 전쟁 중인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한국 정부의 요소수 긴급 수출 승인을 허락하며 2만 톤을 즉각 수출했으며 추가로 7천 톤을 더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스콧 모리슨 총리는 한국이 호주가 코로나 위험 시 방역물자와 전문가 파견에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며 요소수 문제에 도움을 주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한국에 긴급 200톤 그리고 추가분으로 5,000톤을 추가 수출하기로 협의했으며 현재 요소수는 한국에서 연간 소모되는 요소수보다 4만 톤가량 추가 확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은 한국을 조롱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한국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한국을 조롱하는 중국과 일본에 어둠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 압박을 하기 시작해 그 압박이 일본에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요소수 사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소수는 충분히 대체품과 대체국을 찾을 수 있는 반면 반도체와 같은 국가 사업은 한번 제재가 걸리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진 중국과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반도체 압박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 정부가 병목 현상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워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 등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경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가운데 중국에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화웨이 제재가 단적으로 보여줬듯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아킬레스건을 집요하게 때리는 가운데 미국이 새로 확보한 자료를 향후 대중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영한95는 미국은 세계 반도체 위기를 명분으로 내세워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부터 기밀 데이터를 강탈했다며 미국은 이번에 실질적으로 명백한 약탈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기사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현재 중국에서는 미국이 이 자료를 향후 대중 반도체 제재 확대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 등 대부분 반도체 기업들이 고객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빼고 자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의 불안은 잦아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한 누리꾼은 SNS에서 미국이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해 반도체 의존
의존도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반도체 압박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어떤 국가보다 반도체를 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의존도가 매우 크고 첨단 시스템 반도체 역시 TSMC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계속되는 반도체 압박 속에 중국의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이 간절히 바라는 반도체 자립 실현에 천병 역할을 하는 파운드리 업체 SMIC가 구원 투수로 영입했던 반도체 업계 거물 장상희가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SMIC는 11일 밤 장상희가 이 날짜로 부회장직에서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장 전 부회장이 가족들과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직한다고 설명했지만 외부에서는 SMIC 고위층 간 내분에 따른 결과라는 관측이 파다합니다. SMIC는 첨단 미세 공정 개발의 돌파구 마련에 큰 기대를 걸고 작년 12월 TSMC 출신인 장상희를 부회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SMIC의 회장 사임에 이어 이번 장상희 부회장까지 사임하며 SMIC의 최고 경영진 공백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장상희는 세계 파운드리 업계의 거물 중 한 명으로 통합니다. 업계에서는 화웨이와 더불어 미국의 핵심 표적이 돼 다층적 제재를 받아 어려움에 빠진 SMIC가 장상희 영입을 통해 첨단 미세 공정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SMIC는 중국의 거의 유일한 대형 파운드리로 중국이 반도체 자급의 명운이 이 회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작년 9월부터 이 회사의 첨단 미세 공정 개발 저지에 초점을 맞춘 제재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고 경영진들이 모두 사임하며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SMIC에도 수많은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의 천문학적 금액의 투자에도 미국의 제재에 못 이겨 파산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도 한국 반도체를 따라잡기 위해 대만의 TSMC가 일본의 소니와 합작회사를 세우며 반도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때 반도체 강국이라고 말했지만 현재는 순위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혼자서는 경쟁력이 없으니 국가 보조금을 이용해 TSMC와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은 지난 10월 대만의 TSMC와 미세 공정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초 반도체 공정으로 손꼽히는 GAA 기술 기반 3나노 양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GAA는 기존 핀팩 기술보다 측면적은 줄이고 소비 전력은 감소시키면서 성능은 높인 신기술을 뜻합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에 3나노 양산에 성공하면 TSMC보다 앞서며 세계 최초가 됩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고성능 반도체용 2.5D 패키징 솔루션 H큐브를 개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H큐브는 주로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용 등 데이터 기반 첨단 산업 시대를 선도하는 고사양 반도체에 사용됩니다. 이는 업계 최고 사양으로 많은 수의 칩이 집적되는 고사양 반도체 포장에 있어 직접 기술 구현의 난관을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TSMC는 삼성을 폄하하고 있는데요. 관계자들은 TSMC가 삼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폄하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은 일본과 손을 잡았지만 현재도 삼성을 견제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이 한국과 관련 분야 협력을 강화하려는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령온도 장관은 미국에 투자할 때 제공되는 각종 인센티브를 한국 기업들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지원 관련 법안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한국에도 동일하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럼온도 장관은 이와 함께 양국의 투자기관 간 협력 채널 구축을 희망한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상무부가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관련 자료 제출 후 추가 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 문 장관은 그렇게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미국 측은 기업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조치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있었던 조치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 조치로 진행돼야 한다는 문 장관의 입장 표명에 대해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기업들의 영업 비밀에 대해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 분명해졌으며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현재 일본의 반도체는 전혀 미국과 한국의 위협이 되지 않고 있으며 대만의 TSMC는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위험이 따른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은 TSMC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 TSMC가 국제 정세 영향으로 위험에 처한다면 일본의 야심찬 계획도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한국의 요소수 사태를 조롱하는 중국과 일본의 상황이 언제 급반전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대한민국이 멈춰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유차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SCR에 필요한 요소수 생산 가능 물량이 이달 말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한 가운데 물류업계에서는 최악의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소방차와 구급차, 군용 차량 등 필수 차량을 위한 요소수 확보 상황을 점검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 요소수 품귀와 화물연대 파업이 맞물리면 역대 최악의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한시적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SCR 비활성화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통합물류협회는 국내에서 요소 생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해외에서 확보한 요소가 해상 운송을 통해 국내에 반입될 때까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며 요소 확보 실패로 디젤 차량의 절반이 멈춰버리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플랜 B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요소수 품귀 사태가 지속된다면 최근 선적 부족으로 말미암은 수출입 물류 대란은 해상과 육상 양방향의 문제로 심화할 것이라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2021년은 역대 최악의 물류 대란과 함께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18,700톤이 곧 국내 반입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소요량의 2에서 3개월치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일부는 수출 전 검사가 완료돼 선적 대기 중입니다. 이에 따라 요소수 대란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외교부는 12일 중국산 요소 수입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중국 측과 소통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8,700톤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한 일부 요소 물량의 검사가 완료됐다는 것도 중국 현지 공관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출 검사 신청 물량은 7,100톤가량이며 검사가 완료된 분량은 이 가운데서도 비교적 소량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가 완료된 분량 은 현지에서 선적 등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물량도 중국 당국의 확인이 이뤄진 만큼 조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신속한 검사에 협조해 국내 도입이 이뤄지면 요소 수급난을 상당 부분 해소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소수의 요소 함량이 약 30%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8,700톤은 요소수 56,1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가 1개월간 사용하는 요소수는 24,000에서 27,000톤으로 중국과 계약 물량이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면 2에서 3개월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심각한 요소수 부족난에도 중국은 신속한 해결 방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내수 시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사태에는 무관심하며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현재 한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요소수 협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중 멕시코의 자동차용 요소수 생산 업체가 연말까지 1,200톤 물량의 요소수를 한국에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국회 한중 남미의회외교 포럼 소속 대표단은 멕시코 현지 요소수 생산 업체인 녹스가드 로드리고 베리오초와 글로벌 책임자와 만나 자동차용 요소수의 한국 수출 문제를 긴급 협의했습니다. 내년 한 멕시코 수교 60년을 앞두고 양국 간 우호 증진과 FTA 체결 촉구를 위해 멕시코를 방문해 이날 로드리고 글로벌 책임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요소수를 생산해 한국으로 신속하게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로드리고 책임자는 미국 휴스톤과 캘리포니아 공장 및 멕시코 현지 공장의 생산 물량 중 월 최소 600톤을 한국에 보낼 수 있으며 연말까지 1,200톤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김 의원 등이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한국 요소수, 유럽 마그네슘 수급 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 공급망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상을 세우려 한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대형 인프라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1대1로는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6개상 실크로드 구축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주시는 8일 이번 공급 위기를 통해 유럽, 한국, 미국 모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중요 지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중국발 공급 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고 유럽에서는 마그네슘 수급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요소수 원료의 약 98%를 중국에 의존해 왔습니다. 또 중국은 전 세계 마그네슘 공급의 8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발전용 석탄 부족으로 마그네슘 생산을 줄이면서 마그네슘 의존도가 높은 유럽 자동차 부품 제작사의 타격이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완성차 업계는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인도 기일이 최장 1년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폭스바겐 구매 담당 책임자는 현재 상황이라면 마그네슘 부족 사태는 반드시 닥칠 것이라면서 다만 마그네슘 부족이 반도체 부족보다 더 큰 문제가 될지는 당장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런민주 씨는 한국의 요소수 위기도 유럽의 마그네슘 위기도 중국이 의도적으로 목줄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에너지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 절감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서방 국가가 집요하게 대항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자신이 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또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 글을 올리는 한 논객은 이번 사태를 미중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한국의 선택을 압박할 카드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한편 1대1로 선상에 있는 60여 개 연선 국가의 인구는 약 44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63%, 경제 규모는 21조 달러, 약 2경 4,740조 원으로 전 세계의 약 29%를 차지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이 계획 중인 투자 대상 프로젝트는 5에서 10개로 세네갈의 서아프리카 백신 생산 허브 마련, 신재생 에너지 공급망 구축, 여성 기업가가 보유한 기업의 대출 혜택 지원, 정보 격차 해소 프로젝트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투자 대상지는 내년 1월 발표될 전망입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내년 출범이 가능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물색하고 있다며 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다음 달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 대상 개도국이 필요하다면 지분 참여, 대출 보증, 전문 기술 제공 등 모든 범위의 재정적 도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미 정부의 이 같은 투자 프로젝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더 나은 세계 재건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B3W는 중저소득국의 인프라 개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때 출범한 미국 주도의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 구상입니다. B3W의 출범은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며 수조 달러를 투자하는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개도국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국제 질서를 훼손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한편 미국은 B3W 출범을 위해 달립 신국가안보 부보좌관을 포함한 미 정부 관료들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를 방문해 해당 프로젝트를 논의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는 아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 정부는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나마, 가나, 세네갈 등 5개국에서 향후 수개월 내 시작할 수 있는 프로젝트 10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아시아 일정에서는 유명 프로젝트를 맡을 소수 집단을 선정해 조기 자금 조달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B3W 출범을 확정지으며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중국 정부는 글로벌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미중이 공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지 해체하는 것이 아니며 상호 소통하는 것이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호혜적으로 함께 윈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 모든 국가의 공동 발전과 부흥을 추동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신들은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세계 각지의 5에서 10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런 구상에는 중국의 1대1로에 맞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의 모습을 보면 트럼프 정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많은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며 대부분의 셧다운을 해제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아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현재 호주와의 석탄 분쟁으로 시작된 내수적 어려움과 폭우와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미국의 중국 견제로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모습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다시 한번 중국의 뒤통수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젤 화물차 등의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요소수의 생산 원료인 요소 재고량이 이달 말이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요소수 확보 총력전에 나선 정부가 이번 주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번 요소수 사태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요소수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요소수 하나의 물류망이 스톱되고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일 정유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요소수 생산에 필요한 요소 물량은 현재 이달 말 분까지만 확보된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요소수 시장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이 이달 말까지 요소수 생산이 가능한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들의 상황도 비슷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인데요.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요소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가운데 요소를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당장 11월부터 요소수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한편 국내 요소수 부족 사태는 일단 주공급원인 중국 내부 상황이 최대 원인으로 꼽히며 국제 정치와 이상기후 등과도 일부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는 중국산이 국내 수입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최근 중국이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수급 문제가 벌어진 것이 국내 요소수 사태의 표면적 현상입니다. 4일 코트라에 따르면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은 매년 약 500만 톤의 요소를 세계 시장에 공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인도에 이은 중국의 2위 요소 수출 대상국인데 올해 1에서 9월 중국의 대한국 요소 수출량은 56만 4천 톤으로 중국 요소 수출 총량의 14%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관세청은 지난달 11일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 방식을 변경,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칼륨 비료, 인산 비료 등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10월 15일부터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비료난 속의 비료 수출을 억제하고 국내 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출 제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코트라는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의 비료난은 중국이 현재 심각하게 겪고 있는 전력난과 연결됩니다. 화학 비료의 주요 생산 원료인 천연가스, 유황, 석탄 등의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는 데다가 최근 전력난이 겹치며 화학 비료 및 요소 생산이 위축되고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요소는 석탄 또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데 중국에서 9월 중순께부터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난방 시즌을 앞두고 석탄 등 연료원을 확보하는데 비상이 걸린 것이 요소 생산 위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10월 둘째 주 중국의 요소 생산 가동률은 67.24%로 전년 동기 대비 5.6%포인트 감소했다고 코트라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비료 및 요소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국의 관련 제품 수출이 급증, 9월 누기 기준 중국 비료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결국 겨울밀 재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정부는 화학 비료 가격 상승세를 잡고 중국 내 충분한 비료 공급 물량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 석탄을 전력난 해소에 대량 투입하기 위해 비료 품목 수출 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비료 석탄 전력난에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국제 정치와 기후 이변 등과도 연결됩니다. 중국이 미중 전략 경쟁의 큰 맥락에서 불거진 호주와의 외교 갈등 속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것이 비중은 크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중 경쟁 속에 미국의 편에 선 호주에 불만이 컸던 중국은 지난해 4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코로나19 발원지 문제와 관련한 국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하자 대호주 전방위 무역 보복에 나섰고 급기야 작년 10월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수입 중단 전 중국의 석탄 수입 물량에서 호주산이 차지한 몫은 25% 정도로 상당했지만 중국의 전체 석탄 사용량에서 호주산의 비중은 약 2% 선이었기에 결정적인 물량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 중국은 질 좋은 호주산의 대체제를 찾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중국의 주요 석탄 산지인 산지성에 닥친 느닷없는 가을 홍수로 인해 현지의 20여 개 탄광이 한때 생산을 멈춘 것도 중국의 석탄 수급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번 요소수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사태 다음은 농민들과 서민들의 먹거리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작물 생육의 중요한 요소 비료의 원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매년 비료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여수에 본사를 둔 농화학 회사에 따르면 요소 비료를 만드는 데 쓰이는 요소 도입 가격은 톤당 1,000달러 안팎으로 지난해에 비해 260% 급등했습니다. 원료 가격은 지난해 10월 265달러에서 올해 1월 326달러, 10월 850달러, 이달 현재 1,000달러 안팎으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호주와 석탄 분쟁에 따른 자국 내 요소 생산 위축과 공급 차질로 인해 갑작스럽게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이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요소 수급난으로 인한 부작용은 당장 농업 현장에서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광주 대촌 농협에는 이날 현재 20kg들이 요소 비료 100포, 복합 비료 700포가 남은 상태입니다. 예년 같은 경우 요소 비료가 500에서 600포대가 남아 있었지만 공급난을 겪으며 6분의 1 수준만 남은 상황입니다. 또한 비료뿐만 아니라 농기계에 보충해야 하는 요소수도 수급난을 겪으며 트랙터가 당장 멈출 판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 대란과 식량난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원자재 부족 상황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이 전력난과 탄소 배출 규제로 마그네슘 생산을 줄이자 마그네슘 가격은 올해 7월 중순 톤당 19,000위안 약 352만원에서 9월 한때 7만위안 약 1,297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마그네슘은 가볍고 단단한 자동차, 스마트폰, 배터리 등의 소재로 주로 쓰이는데 특히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 생산을 위한 필수 원료입니다. 한편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이어 마그네슘 부족으로 셧다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독일 비철금속 무역협회에 따르면 독일과 유럽 전체 마그네슘 재고는 오는 11월 말 모두 소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마그네슘 생산의 85에서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전력난과 탄소 배출 감소 등을 이유로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마그네슘 45%가량을 수입해온 유럽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급기야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12월부터 재고 바닥으로 인한 작업장 폐쇄와 이로 인한 대규모 실직 등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엄청난 비상이 걸렸는데 국내 완성차 업계는 마그네슘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와이어링 하네스와 반도체 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유럽은 비상이 걸렸는데 한국은 다른 분위기일까요? 유럽과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입장 차이는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소재 선택에서 비롯됐습니다. 유럽은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제규어 랜드로버 등이 알루미늄 합판을 경량화 수단으로 골랐는데요. 알루미늄 합판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수인 성분이 마그네슘입니다. 유럽은 전 세계에서 환경 규제가 가장 심한 곳으로 유럽의 털을 둔 벤츠 등은 연비 기준을 맞추기 위해 경량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 차량의 연비 효율을 위해 엔진 다운사이징을 하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공처 중량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알루미늄은 중량이 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경량화 효과가 높은 소재로 꼽힙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유럽은 자동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편 1990년대만 하더라도 마그네슘 생산 1위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글로벌 공급 사슬은 중국의 원자재 생산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마그네슘 생산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산소와 결합을 잘해 보존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생산한 후 오래 보관할 수 없습니다. 9월부터 중국의 마그네슘 생산이 줄었는데 3개월 후인 12월에는 재고가 없게 됩니다. 즉 자동차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소수부터 마그네슘까지 부족 현상을 만든 중국의 행보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이죠.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원자재 부족으로 각국에 영향을 주면 올림픽 개최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요소수 사태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와 비교당하며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를 체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구멍에 따른 위기가 다시 한번 빚어졌다는 점에서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이번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그동안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수백 가지 품목들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으려면 수입 다변화, 전략물자로 일부 자체 생산하는 등 방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방용, 구급 등 필수 차량용에 필요한 요소수는 3개월분을 보유 중이므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요소수 매점 매석을 금지
감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 초동 대처에 미흡했던 정부는 쓴소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전 세계에 걸쳐 원자재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30초면 내 주식 실력 확인, 마스크 및 커피 쿠폰 전원 증정합니다. 내 주식 등급 조회 후 맞춤형 급등 문자 무료 받으시려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